어디서 못 배운 년이 감히 집안 돈을 빼돌려 친정 식구들 호강을 시켜?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촥! 거실 한가운데서 제 얼굴 위로 거친 굵은 소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6년입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무시와 괄시를 꾹꾹 눌러 참아온 세월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금 알갱이들과 함께 산산조각 났죠.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동네방네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 그래요. 그 못 배운 년의 돈줄이 단박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 내일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6년을 참고 산 며느리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참교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서울과 경기권의 미용실 7곳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두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한 겉모습과는 영 딴판이에요. 18살 때부터 미용실 바닥을 쓸며 독한 파마약에 짓무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여전히 훈장처럼 남아 있거든요. 원장님, 강남점 오후 VIP 예약 꽉 찼습니다. 알았어요. 사모님들 차트 미리 꼼꼼하게 빼놓고 스태프들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키라고 매니저한테 전해줘요.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화려한 거울 앞에 설 때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증 하나 달랑 들고 미용계에 뛰어든 건 다름 아닌 우리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수산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비늘을 긁어오신 분이시죠. 서진아, 애미는 냄새나도 괜찮다. 너는 웃자든지 팬대 굴리면서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라. 얼음장 같은 물에 퉁퉁 불어터진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리 엄마 비단옷 입혀드리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24년을 정말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남부럽지 않게 자리를 잡았고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저를 그 누구보다 아껴주는 속 깊은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16년 동안 제가 번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간섭하거나 탐낸 적이 없는 고마운 사람이죠. 하지만 제 삶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어머니.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야 하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식사는 하셨나 해서요. 밥은 먹었다만 내가 오늘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서 밥을 사기로 했잖니. 근데 네가 준 카드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묻는 거다. 아, 그거 넉넉하게 남았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너 저번 주말에 친정 갔다 왔다며? 아무리 네가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시댁에 들어오는 돈보다 친정에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쓰겠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먼저지. 어머니, 저 친정에는 달마다 생활비 조금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제가 알아서 챙겨드리는 건데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가방끈 짧은 애가 돈 좀 만진다고 시어미 말이 우스운 게지. 여자가 대학은 나와서 교양을 좀 쌓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용실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굴러서 그런지 넌 묘하게 우아한 맛이 없다니까. 어머니, 출근 중이라 차가 밀려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의 생활비며 관리비, 심지어 병원비까지 다 대고 있는 마당에 굳이 말대꾸에서 얼굴 붉힐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무엇보다 집에 가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구수한 찌개 냄새를 풍기며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았어. 어서 와서 밥 먹어. 당신이 된장찌개 끓인 거야? 냄새 진짜 좋다. 나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있지만 당신은 깐깐한 사모님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어. 우리 마누라 얼굴 헬쑥해진 것 좀 봐. 얼른 앉아. 남편이 손수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오늘 하루 시어머니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찌개 진짜 맛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빈말이라도 고맙네. 근데 여보, 다음 달이 장모님 칠순이잖아. 이번 잔치는 어떻게 할까? 친척들 모시고 고급 식당이라도 예약할까? 남편이 찌개를 덜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사실 나 혼자 생각해 둔 게 있어. 우리 엄마 평생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시장 벗어나 본 적 없잖아. 둘째 이모랑 셋째 이모도 일찍 혼자 된 엄마 도와서 나 키워주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 분 모시고 유럽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 유럽?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장모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네.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최고급으로 알아봐. 남편의 1초의 망설임도 없는 흔쾌한 대답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든든하다. 비행기는 무조건 비즈니스석으로 끊고 호텔도 5성급으로 좋은 데만 골라서 보내드릴 거야. 엄마 평생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 당연하지. 당신 능력되는데 장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내일 여행사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제일 럭셔리한 15일 패키지로 빼달라고 할게. 남편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저는 들뜬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 예약, 그리고 세 분이 현지에서 넉넉하게 쓰실 용돈까지 챙기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분명 큰 돈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일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을 미루고 곧장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질척이는 시장 바닥을 걸어 엄마의 가게 앞에 도착하니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배를 가르는 엄마의 굽은 등허리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딸내미가 이 아침부터 웬일이여? 미용실은 어쩌고? 엄마는 비린내 묻은 고무장갑을 황급히 벗으며 저를 반기셨습니다. 엄마, 나 어제 비행기 표 끊었어. 다음 달에 이모들이랑 같이 유럽 갈 준비해. 유럽? 네가 미쳤냐? 거기가 돈이 한두 푼 드는 곳이여? 얼른 취소해라. 취소 못해. 비즈니스석이라 환불 수수료가 얼만데. 엄마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번엔 내가 해주는 대로 그냥 잠자코 다녀와. 아이고, 이 가시나가 돈을 물쓰듯 하려고 환장을 했네. 네 시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이랴. 엄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환한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행복해졌죠. 우리 엄마 생전 처음 비행기 타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 설레는 상상만으로도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살아온 보상을 전부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환한 웃음을 뒤로하고 미용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여행사에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3좌석에 최고급 호텔, 그리고 넉넉한 현지 경비까지. 영수증에 찍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능력을 증명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채 반나절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예약 손님의 머리를 한창 만지고 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탕비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죠. 예,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너 당장 하던 일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튀어와. 고막을 찢을 듯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샵에 손님들이 꽉 차 있어서. 시어미가 오라면 올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내가 방금 사돈 댁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칠순이신데 밥 한 끼 사겠다고 예의를 차렸더니 뭐 유럽 여행을 가느라 한국에 없다고.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거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어머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끄럽다. 너 퇴근하자마자 내 아들이랑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안 오면 내가 그 잘난 미용실로 쳐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녁 늦게 퇴근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굳은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여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냥 한 귀로 흘려. 내가 다 알아서 방어할 테니까. 알았어. 당신 얼굴 봐서라도 내가 꾹 참을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정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제가 인사를 채 건네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확 집어들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촥! 순식간에 제 얼굴과 어깨 위로 하얗고 굵은 알갱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으로 후두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이 굵은 소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눈에 소금이 들어가 따가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기겁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누이 역시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엄마, 미쳤어? 왜 새언니한테 소금을 뿌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못 배운 년이 집안 돈을 함부로 빼돌려. 네가 감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친정 식구들 호강을 시켜? 5천만 원?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시댁돈을 친정에 함부로 갖다 부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던 남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이 돈 다 서진이가 번 돈이야. 내 월급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서진이가 밤낮 없이 서서 일해서 번 돈으로 장모님 칠순 여행 보내드린다는데 엄마가 왜 이래? 시끄러워.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지.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다 우리 집 돈인 거야. 어디서 근본도 없이 고졸 출신이 돈 좀 만진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못 배운 년, 근본, 고졸이라는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16년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무시와 괄시를 참아낸 건 오직 제 남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체면 세워드리려고 매달 생활비에 백화점 VIP 카드에 온갖 영양제까지
제 손으로 다 결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건 굵은 소금 세례였죠. 저는 옷에 묻은 소금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만 가자. 새언니, 진짜 미안해요. 엄마가 노인네라 그래요. 언니가 참아요. 신우이가 제 소매를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제 목소리는 제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못 배운 년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었는지 아마 내일이면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늦었는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독한 눈빛이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쥔 손에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꽉 힘을 주고 있었죠. 집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남편은 시동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당신이 왜 면목이 없어? 우리 엄마가 당신 얼굴에 소금을 뿌리다니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내가 당신 대신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게. 됐어.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나한테 고개 숙이지 마.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달래고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켰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죠. 여보, 나 어머님한테 내어드린 가족 카드 전부 정지할 거야. 제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자 남편이 제 앞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카드 다 끊을게. 응, 싹 다 정지시켜. 그리고 어머님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던 생활비 자동이체도 취소야. 잘 생각했어. 시댁 아파트 관리비 대납하던 거랑 어머님 문화센터 수강료, 병원비 정기 결제도 이번 달부터 다 끊어버릴 거야. 그래, 내일부터 단돈 10원도 결제 안 되게 만들어.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러는 거 맞아. 알아. 내가 번 돈이 못 배운 년의 돈이라면 그 돈 더 이상 쓰시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응. 내 월급 뻔한데 당신 능력 덕분에 우리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길을 펴고 살았지. 이번 일은 엄마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억눌렀던 설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정이니? 응, 오빠. 서진이가 방금 엄마 카드 싹 다 정지시켰어. 잘했어. 자동이체랑 관리비까지 싹 다 끊었으니까 엄마가 내일 당장 난리 치실 텐데 너도 상황 알고 있으라고. 오빠, 나도 아까 엄마 행동 보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래, 끊는다.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으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마저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샵으로 출근해 스태프들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11시 반을 가리킬 무렵이었죠.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 화면에 쉴 새 없이 팝업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거절 백화점 명품관 25만 원. 결제 거절 백화점 고급 한정식 18만 원.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글씨들을 보며 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어제 며느리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그렇게 펄펄 뛰시더니 기어코 오늘 백화점 나들이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문화센터 동무들을 다 대동하고 한턱 쏘시려다 제대로 망신을 당하셨겠죠. 결제 거절 알림이 5번쯤 연달아 울린 직후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4글자가 번쩍거렸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빙빙 돌았어요. 원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길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광고 전화예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계산대 앞에서 점원을 향해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했죠. 제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5분쯤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백화점인데 카드가 안 긁힌다고 네가 어제 일로 앙심 품고 막은 거냐고 나한테 난리치시네.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대답했어? 화면에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잠시 뜨더니 남편의 통쾌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그 카드 전부 서진이가 뼈 빠지게 번 서진이 돈이에요. 내 월급으로는 엄마 용돈 절반도 못 드려요. 라고 확실하게 말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6년 동안 제 명치 끝에 꽉 막혀 있던 체증이 단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그 화려한 일상이 누구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제야 똑똑히 깨닫고 계시겠죠. 남편이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고 나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오후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죠. 그때 샵 유리문을 열고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어머 아가씨, 지금 손님 많아요? 제 시누이인 수정 아가씨였습니다. 학교에서 막 퇴근하고 곧장 달려왔는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마침 예약 중간이라 30분 정도 비어요. 다행이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기됐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시원한 아이스티 2잔을 부탁하고 아가씨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가씨는 얼음이 가득 든 음료를 단숨에 반이나 들이켰습니다. 언니, 저 방금 엄마한테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아가씨는 탁자에 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 엄마 지금 완전 멘탈 붕괴 상태예요. 네. 아까 점심시간에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 있죠? 어머니가 우셨다고요? 백화점 화장실이라면서 오빠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등받이에 기댔던 몸을 앞으로 바짝 당기며 아가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계가 미친 게 분명하다고 어떻게 자기 카드가 한꺼번에 싹 다 정지가 되냐면서 난리를 치시길래 제가 퇴근하자마자 본가로 쳐들어갔죠. 아이고, 아가씨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속이 터져서 못 참겠더라고요. 아가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아까 있었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니까 엄마가 소파에 누워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알아누워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 앞에서 카드 한도 초과 떠서 망신당했다고 언니가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럴 수 있냐고 방방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엄마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아주 따박따박 팩트를 짚어드렸어요. 아가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시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들을 제게 그대로 재현해 주었습니다. 엄마, 방금 백화점에서 막힌 그 카드, 오빠 월급 아니야. 오빠 월급이 얼만데 엄마가 한 달에 쓰는 그 돈을 감당해? 엄마가 지금까지 동네방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매달 펑펑 썼던 그 돈, 다 새언니가 샵에서 밤낮 없이 서서 일해번 언니 돈이라고. 아가씨의 찰진 묘사에 저는 하마터면 손뼉을 칠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치니까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네요.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가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길래 제가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무슨 말을 더 했어요? 새언니는 엄마가 무시할 만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고졸이라고 무시당할 게 아니라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현명하게 사는 분이라고요. 학벌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엄마가 잘못하신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가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솟구쳤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걸요. 보통의 집안이라면 시누이가 시어머니 편을 들며 며느리인 제게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정 아가씨는 달랐어요. 평소에도 매사에 공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시집와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누이였습니다. 그래도 아가씨가 그렇게 나서주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언니, 우리 엄마 노인네 고집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언니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아요. 엄마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실 때까지 언니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가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도 이번엔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와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나니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평생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저는 조용히 그 무게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샵을 다녀간 이후로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던 시어머니셨죠. 갑작스러운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캔맥주를 부딪히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서 진짜 아무 연락 없어? 응, 나한테도 전화 한 통 안 오시네.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참 얼굴에 소금까지 맞고서 우리 엄마 걱정이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 코끝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조용하시니까 신경 쓰여서 그렇지. 신경 끄셔.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빳빳하게 버티시던 분이잖아. 그렇게 펑펑 쓰던 돈이 다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걸 아셨으니 지금 속이 얼마나 쓰리시겠어.
그래도 당분간은 그냥 둬. 엄마도 혼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공항 갈 준비나 잘해. 남편의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친정엄마와 두 이모가 함께 유럽으로 떠나시는 출국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온 엄마와 이모들의 상기된 얼굴이 보였죠.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제가 백화점에서 사들인 고운 블라우스를 입으신 엄마의 모습이 눈부시게 고왔습니다. 서진아, 이거 진짜 우리가 타도 되는 비행기 맞니? 엄마가 출국장 전광판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15시간이나 날아가야 하는데 엄마랑 이모들 허리 아프실까봐 제가 다리 쭉 뻗고 누워서 가는 자리로 끊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살다 살다 비행기에 누워서 가는 자리가 다 있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본다. 옆에 서 계시던 이모들도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돈 봉투 3개를 꺼내 세 분의 손에 각각 쥐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현지에서 쓰실 용돈이요. 유로화로 넉넉하게 환전했으니까 가이드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세요. 이모님들도 우리 엄마 칠순 여행같이 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말에 엄마는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가 이 큰돈 쓴 거 아시면 또 불호령이 떨어지실 텐데 어쩌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며칠 전 제 얼굴에 날아들던 굵은 소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앞에서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미용실 바닥 쓸어가며 악착같이 번 제 돈으로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남편도 엄청 축하한다고 전해달래요. 아이고, 오서방이 참말로 고맙네. 그래, 내가 우리 딸 덕분에 출세했어.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로 향하는 세 분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격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진작 보내드릴 걸 그랬다는 후회마저 들었죠. 비록 이 여행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가족 카드까지 전부 끊어버리는 사단이 났지만요. 저는 절대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출국장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친정엄마와 이모들이 유럽으로 떠난 지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휴대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가 보내온 사진들이 쏟아졌죠. 에펠탑 앞에서 수줍게 V를 그리는 모습, 스위스 융프라우의 만년설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샵에서 일하는 내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길었던 1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엄마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저와 남편은 양손 무겁게 과일을 사들고 엄마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캐리어 2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오서방도 어서 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뭐하러 얘까지 왔어? 엄마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소녀처럼 맑고 환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반겨주셨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으며 거칠었던 엄마의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도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장모님 얼굴 진짜 좋아지셨다. 그치? 그러게. 엄마, 유럽 물이 좋긴 좋은가 봐. 피부에서 아주 광이 나네. 제 너스레에 엄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시며 거실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광은 무슨, 다 우리 딸이랑 사위 덕분에 호강해서 그렇지. 이리들 와서 앉아봐라. 내가 너희들 주려고 선물 좀 사왔어. 엄마는 캐리어 안에서 알록달록하게 포장된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위한 실크 스카프, 남편을 위한 고급 넥타이, 시누이 조카들을 위한 초콜릿까지 아주 꼼꼼하게도 챙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돈어른 드리려고 산 영양 크림이다. 가이드가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하길래 큰맘 먹고 하나 샀지. 엄마가 시어머니의 선물을 내미는 순간 화기애애했던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왜들 그래? 내가 뭐 잘못 사왔니? 사돈어른 피부가 고우셔서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해맑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 아니야.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네. 고마워, 엄마. 그래, 내가 여행 간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 근데 너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별 말씀 없으셨니? 엄마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죠. 장모님, 사실은요. 여보, 하지마. 엄마 방금 비행기 타고 오셔서 피곤하신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저는 다급하게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야, 당신. 장모님도 아셔야 해. 우리가 왜 그 선물을 어머니한테 전해드릴 수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 남편의 무거운 목소리에 엄마의 표정도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오서방, 서진이 시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한 거야. 남편은 잠시 마른 세수를 하더니 제가 출국 전날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굵은 소금을 뿌린 일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낸 것,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의 카드를 전부 정지시킨 일까지 전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카드가 다 막히고 지금 저희 부부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서진이한테 험한 꼴을 겪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손에 쥐고 있던 영양크림 상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어요. 뭐라고? 소금을 뿌려? 내 딸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고? 엄마, 놀라지 마. 나 진짜 괜찮아. 당장 카드 끊어버려서 내가 통쾌하게 복수했잖아. 제가 애써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엄마의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니? 내가 그깟 여행이 뭐라고, 미쳤지 미쳤어. 가방끈 짧은 애미 만나서 네가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거기서 좋다고 사진이나 찍어대고 있었으니. 엄마는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엄마가 죄인처럼 그래? 내가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번 돈이야. 엄마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꼬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희 모녀의 어깨를 번갈아 감싸 안아주었죠.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던 엄마가 천천히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결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응, 엄마. 엄마가 내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안 돼. 엄마가 거길 왜 전화해? 어머니 지금 자기 자존심 상해서 독이 바짝 올랐을 텐데 엄마한테 무슨 험한 소리를 할 줄 알고 전화를 해. 저는 기겁하며 엄마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어요. 아니다. 이건 내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같은 또래 엄마끼리 그리고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내가 직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어. 내 딸이 더 이상 그런 무시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엄마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고 사셨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단호한 손길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차마 말리지 못하고 곁에서 숨죽인 채 서 있었죠. 엄마, 스피커폰으로 켜줘. 나도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어야 하겠어. 제가 엄마에게 말하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버튼과 함께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적막한 거실에 신호음이 울려 퍼지는 짧은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고 피 말리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묵묵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달칵 하고 굳게 닫혀있던 전화선이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가라앉고 쉬어버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고 날카롭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지친 음성이었죠. 사돈어른, 저 서진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당황한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 예. 사돈.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당혹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소금 맞은 사실을 전부 일러바치고 엄마가 따져 물으려고 전화한 줄 아셨겠죠. 여행 다녀오자마자 늦은 시간에 불쑥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썼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돈어른, 우리 서진이가 참 많이 부족하죠. 엄마의 첫마디에 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져 묻기는커녕 오히려 딸이 부족하다고 몸을 한껏 낮추시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제가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시장통에서 억척을 떨며 사느라 우리 서진이 대학도 못 보냈습니다. 배운 것 없는 어미 밑에서 자라서 시댁 어른 모시는 예법도 많이 서툴고 모자랄 겁니다. 사돈,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엄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서진이가 18살 때부터 미용실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남들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우리 딸은 독한 파마약에 손가락이 다 부르트고 갈라졌죠. 밤마다 퉁퉁 붓고 진물이 나는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던 아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린 것이 제 손으로 번 첫 월급 봉투를 제 품에 안겨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많이 벌 테니까 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지 말라고요. 그렇게 제 고운 청춘 다 바쳐가며 가족들 건사하고 지금의 그 자리까지 악착같이 기어 올라간 아이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거칠고 얕은 숨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죠. 사돈어른, 우리 딸이 못 배워서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산 거예요. 가진 게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 남들 한 번 할 때 100번 1000번 노력해서 지금의 일가를 이룬 겁니다. 그토록 덤덤하게 말씀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아등바등 살아온 그 세월을 제발 부끄러워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서진이가 흘린 피눈물 같은 땀방울이 사돈댁에서 무시당하고 소금 맞을 만큼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돈어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흑 하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죠.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참말로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사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었나 봅니다. 그 알량하고 못난 자존심이 뭐라고 며느리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내 아들 기죽을까봐 서진이한테 되레 큰 소리치고 그 모진 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그 여린 것이 퉁퉁 부은 손으로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우리 며느리 고운 얼굴에 소금을 뿌리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굽힌 적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저의 친정엄마 앞에서 엉엉 울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셨죠. 사돈어른, 지난 일은 다 덮어두겠습니다. 그저 우리 서진이 남의 귀한 딸이라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같은 어미로서 그저 자식들이 의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서진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꼭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길었던 통화가 끝나고 스피커폰의 붉은 불빛이 탁 꺼졌습니다. 거실 안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릴 정도로 아주 깊고 평온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반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편의 넓은 어깨가 잘게 들썩거렸고 저 역시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다가와 제 등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세상의 모진 바람에 상처받고 돌아온 날 밤에 늘 해주시던 그 손길 그대로 말이에요. 그 투박하고 든든한 품에 안겨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건하던 시어머니의 그 잘난 자존심을 무너뜨린 건 제 매서운 카드 정지도 아니었고 차가운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품은 같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과 대화였죠. 친정집에서 눈물바다를 이룬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응어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시종일관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여보, 장모님 덕분에 내가 진짜 큰 짐을 덜었어. 당신도 그동안 중간에서 마음고생 많았지. 아니야, 내가 더 단호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뭘 자꾸 미안하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남편과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여보, 이 아침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글쎄, 주말인데 택배 기사님인가?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인터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움직임이 일순간 굳어버렸죠. 여보, 누구길래 표정이 그렇게 굳었어? 우리 엄마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엄마와의 통화 이후 시어머니가 진짜로 이렇게 빨리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황급히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른 문 열어드려. 제 말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턱에 서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 법한 수수하고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계셨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남편이 당황해서 묻자 시어머니는 차마 저희 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서진아, 내가 예고도 없이 너무 불쑥 찾아왔지. 기어들어가는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집안에는 숨막힐 듯한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드리자 시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어요. 이거 내가 어제 직접 담근 겉절이다. 어머니가 직접이요? 네가 예전에 내 솜씨로 무친 김치가 입에 맞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가져왔어. 그 투박한 반찬통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결혼 16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 입맛을 기억하고 반찬을 손수해 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짜 잘 먹을게요. 제가 반찬통을 받아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닥으로 훌쩍 내려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 바닥에 왜 무릎을 꿇어? 얼른 일어나. 저와 남편이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서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툭 하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고 허영심에 미쳐서 내 며느리 귀한 줄을 몰랐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소파로 올라오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시댁 거실에서 제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굵은 소금을 집어 던지셨던 바로 그 손이었죠. 내 얼굴에 소금을 뿌리면서도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만 지키려고 악을 썼어. 사돈어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았다. 내가 무슨 천벌 받을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제 부르튼 손가락 마디마디를 거친 손으로 연신 쓰다듬으셨습니다. 네가 이 손으로 독한 약 만져가며 피땀 흘려번 돈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네방네 사모님 행세하며 펑펑 썼구나. 어머니, 가방끈이 짧은 건 네가 아니라 나였어. 배운 게 없어서 사람 귀한 줄 몰랐던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에 지난 16년간 가슴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그 서늘한 눈빛도 가슴을 후벼 파던 모진 말들도 모두 그 눈물에 녹아 사라져버렸죠. 저는 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그 굽은 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진짜 다 괜찮아요. 서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시지 마세요. 어머니도 제 어머니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거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카드 드린 거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여기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길 바랐던 것 뿐이에요.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바보 천치였어. 시어머니와 저는 거실 바닥에 끌어안고 앉아 한참 동안이나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로에게 내었던 깊은 상처를 소독하고 새살을 돋게 만드는 따뜻한 묘약과도 같았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간 후 남편이 코를 훌쩍이며 저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유, 두 사람 다 눈이 붕어처럼 퉁퉁 부었네. 나 빼고 둘이서만 그렇게 친해지기야? 남편의 넉살에 저와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쥐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응, 서진아. 이번에 저희 엄마랑 이모들 모시고 다녀왔잖아요. 그래, 사돈어른 여행 잘 마치시고 오셔서 참 다행이다. 다음 여행은 꼭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그때는 저랑 단둘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그래,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포근함이 거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내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시어머니 본인이셨죠. 제가 홧김에 전부 정지시켰던 카드와 생활비 카드를 다시 살려서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제 손을 밀어내셨어요. 서진아, 그 카드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다. 어머니, 그래도 예전처럼 친구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모임도 나가시려면 용돈은 필요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내 분수도 모르고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너무 헛바람이 들어 살았어. 어머니, 이제는 내 아들이 자기 월급 쪽에서 주는 용돈, 딱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 이제 문화센터니 백화점이니 그런데 발길 싹 다 끊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기로 했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메이커 옷으로 치장하던 분이 이제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동네 재래시장을 오가며 알뜰하게 장을 보셨거든요. 하루는 제가 한창 바쁜 오후 시간에 샵으로 불쑥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님 오셨는데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저는 깜짝 놀라 대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다가 시장에서 옥수수 찌는 냄새가 하도 고소해서 일하느라 밥도 못 먹을 우리 며느리 생각나서 좀 샀다. 어머니의 손에는 화려한 명품백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찰옥수수잖아요. 그래, 뜨거울 때 직원들하고 얼른 나눠 먹어라. 고맙습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그렇게 옥수수만 툭 던져두고 황급히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예전에 그 깐깐하던 사모님이 맞냐며 놀라워할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진짜 완전히 딴 사람 되셨지? 응, 나도 가끔 적응이 안 될 정도야. 당신이 우리 엄마 사람 하나 제대로 살려놓은 거네. 무슨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 진짜야. 엄마가 요새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 자랑하느라 입이 마르신데. 어머, 진짜로? 우리 며느리가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해서 큰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다행이다. 여보, 나 사실 이번 주말에 약속 하나 잡아놨어. 무슨 약속? 우리 엄마랑 어머니 두 분 모시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려고. 진짜? 응. 전화로 오해는 다 푸셨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뵙고 제대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와락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태평양처럼 넓은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아유, 징그럽게 왜 이래. 떨어져. 나 더워. 저는 짐짓 튕기는 척하며 남편의 품에서 빠져나왔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주말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내에 있는 아주 조용하고 정갈한 고급 한정식 집에 룸을 예약해 두었어요. 먼저 도착한 친정엄마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곧이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친정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아주 깊이 고개를 숙이셨죠. 사돈, 제가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마는.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다 하세요. 얼른 이리 와서 제 옆에 앉으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덥석 맞잡고 당신의 바로 옆자리로 따뜻하게 이끄셨습니다. 어색할 줄만 알았던 두 분의 만남은 친정엄마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구절판과 신선로가 상 위에 올려졌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냄새만 풍기고 다녀서 사돈어른 고운 옷에 비린내라도 뵐까봐 걱정입니다. 엄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칠 듯이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사돈? 그 비린내가 우리 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하게 키워낸 아주 거룩한 냄새인데요. 아이고, 우리 서진이가 일만 억척스럽게 할 줄 알지 살가운 맛은 없어서 사돈어른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없어서 헛똑똑이처럼 굴었지요. 사돈어른, 제가 저번에 전화로도 눈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뵙고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을 다해 두 번째 사과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서진이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속죄하며 갚아도 모자랄 몹쓸 짓을 했어요. 에이, 사돈어른도 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자꾸 지난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세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리 애들 이렇게 위기 넘기고 더 예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넌지시 분위기를 띄웠죠. 두 분 어머님들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 제가 다 배가 부르고 행복합니다. 장모님, 다음에는 어머니랑 두 분이서만 오붓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떠세요? 남편의 깜짝 제안에 두 분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셨습니다. 사돈, 저랑 같이 어디 시원한 데로 바람이나 쐬러 가시렵니까? 친정엄마가 먼저 활짝 웃으며 묻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소녀 같은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야 사돈께서 같이 가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요. 아이고, 영광은 무슨 놈의 영광입니까? 우리 딸내미 돈 팍팍 쓰게 아주 경치 좋고 물 맑은 데로 떠납시다. 방 안가득 유쾌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계시는 두 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찬 행복감을 느꼈어요.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노랗고 붉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이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따뜻하고 눈부신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고급 한정식집에서 있었던 두 어머니의 눈물 어린 화해 이후 두 분은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워지셨거든요. 여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 다 끊었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던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시간대로 비즈니스석 두 자리 딱 예약해놨지. 호텔은? 당연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지. 우리 마누라 스케일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번에도 당신 주머니 털어서 가는 건데 내가 짐꾼으로 안 따라가도 진짜 괜찮으려나? 어휴, 주책이야. 엄마들끼리 오붓하게 수다 떨고 즐기시게도. 당신이 눈치 없이 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어제부터 얼마나 들떠서 전화하시는지 몰라. 나도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시장 가서 어머니랑 같이 커플 모자 샀다고 자랑하시더라. 남편과 저는 마주보며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행 출발 당일 저희 부부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가을 단풍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제 눈에는 오직 두 분의 모습만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정말로 똑같이 생긴 책 넓은 밀짚 모자를 나란히 쓰고 계셨어요. 심지어 목에 두른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까지 똑같은 걸로 맞춰 하셨더라고요. 사돈, 저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갑시다. 아이고, 좋아요. 이런 데 오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우리 며느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거든요. 그럼요, 남는 건 사진뿐이죠. 저기 도라르방 모형 앞에서 찍으면 예쁘겠네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팔짱을 꼭 끼며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서진아,
저기 가서 우리 둘이 예쁘게 한 장만 찍어다오. 네, 어머니. 두 분 다 모자 살짝 올리시고 김치 하세요. 아이고, 사돈어른 주름이 나보다 더 없으셔서 내가 영 늙어 보이겠네. 무슨 말씀을요? 사돈어른이 훨씬 곱고 우아하신걸요. 찰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 속에 두 분의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날 선 감정을 품고 굵은 소금이 오갔던 사돈지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수속을 마치고 출발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두툼한 돈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엄마, 어머니, 이거 제주도 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쓰세요. 제가 봉투를 내밀자 두 분은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아니다, 서진아. 비행기표랑 호텔 다 네가 결제해 줬는데 무슨 용돈을 또 받니? 맞다, 아가. 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쓰겠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고생을 헤아려 주시는 다정한 말이 나오자 제 가슴이 뭉클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쓰려고 제가 그토록 악착같이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네. 옆에 서 있던 남편도 저를 거들며 넉살 좋게 나섰습니다. 엄마, 장모님. 이 사람 능력 좋아서 이 정도는 끄떡없으니까 팍팍 쓰고 오세요. 안 쓰고 남겨오면 서진이가 더 서운해할걸요? 그제야 두 분은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아드셨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우리 딸내미 덕에 제주도 흑돼지는 원 없이 먹고 오겠네. 친정엄마가 활짝 웃으시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셨어요. 공항에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도 무릎 아프면 무리해서 걷지 말고 택시 타고 다녀. 오냐, 알았다. 너희 부부도 밥 잘 챙겨 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라. 염려 마시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장모님. 두 어머니는 손을 번쩍 들어 흔들어 주시고는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란히 맞춰 쓴 커플 모자와 똑같이 맨 크로스백이 경쾌하게 흔들렸죠. 팔짱을 꼭 낀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는 두 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습니다. 18살 독한 파마향 냄새가 진동하던 미용실 보조 시절. 밤마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던 수많은 밤들. 무시당하고 서러워도 꾹꾹 눌러 참으며 버텨냈던 24년이라는 길고 험난했던 세월.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독하게 살아왔는지, 그 긴 시간 동안 파마약에 짓무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악물고 버텨왔는지. 아마도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당당하게 지켜내고 그들의 굽은 어깨를 펴게 하며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의 진정한 가치이자 제가 이토록 치열하게 돈을 버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보, 두 분 뒷모습 진짜 보기 좋다, 그치? 남편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응, 진짜 보기 좋네.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저거였나 봐.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 고집을 꺾은 것도, 장모님 얼굴에 저렇게 환한 웃음꽃을 피운 것도 다 당신이잖아. 아니야, 당신이 내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준 덕분이지. 두 어머니가 탑승구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왔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흐트렸습니다. 여보, 우리 두 사람도 모처럼 데이트나 할까? 남편이 제 손을 깍지 껴잡으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트? 두 분도 여행 가셨는데 우리도 한강공원 가서 돗자리 펴놓고 치맥이라도 하자. 아유, 피곤한데 무슨 한강공원이야.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보글보글 끓여서 밥이나 먹자. 그럴까? 응, 당신 찌개 끓이는 솜씨가 요새 부쩍 늘었으니까 내가 특별히 한번 봐준다. 알았어. 내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끓여 대령할 테니까 기대해. 남편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비록 한때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덕분에 저희 가족이라는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두 어머니, 그리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저를 믿고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 더 이상 제게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부시게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제 마음속에도 그 하늘만큼이나 평온하고 따스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